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로 이런 거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 먼저 읽으란 얘기지. 시작합시다. 이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 운명을 분수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야?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 운명. 이게 주제야. 그거를 어디에다가? 분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화자는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분수를 통해 자기 극복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야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이라는 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하지만 좌절하는 존재이구나. 화자는 분수를 자신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면서 시인 눈에 분수는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순환성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전하는 존재구나. 하지만 자꾸 좌절하네. 그래도 자꾸 도전해. 그게 인간인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을까? 좌절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면은 한번 계속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옵시다.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너 분수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방금 보기 읽었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거지. 발돋움하는 도약하려고 하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상승하려고 하죠.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 주죠.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앞에 요 말을 넣어주면 어떨까? 결국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너는 왜 자꾸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좌절, 하강.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 인간은 왜 자꾸 도전하고 결국 실패하게 될까?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딪혀서 흩어져야 하는가? 너가 산산이 흩어져서 부서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도전해서 이런 거지. 그러면 그리움은 좌절을 해서 그리워서 흩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리워서 발돋움하는 거지. 발돋움의 이유. 인간으로 따지면 이상을 추구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거지. 도전을 하는 너는 왜 이렇게 산산이 흩어져서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너는 왜 좌절해야 하는가? 인간은 왜 좌절해야 하는 존재인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무엇을 위해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걸 바치고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도전해도 왜 나중에는 찢어지는 아픔만 좌절만 가져야 하는가? 인간은 왜 그렇게 자꾸 좌절해야 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너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 흩어져야 하는가? 안타까운 눈빛 찾으면 위에서 욕이지. 산산이 굳어져서 흩어지는 것. 그것을 안타까운 눈빛이라고 비유해 주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에게 보낸다. 분수가 분수에게 스스로 보낸다. 요거를 조금 풀었으면 분수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흩어지는 물방울에 보내는, 그게 흩어지는 물방울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었을 테니까요. 이 안타까운 눈짓만 가져야 하는가?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지 않는가? 다른 것 어떻게? 발돋움하고
다른 것 발돋움하고 실패하는 발돋움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야, 도전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돼?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떨어져서 부서지는 네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나만 하는가? 이 무지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결국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무지개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방울이 흩어져야 돼. 좌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연한 무지개는 좌절을 경험한 존재인 거지. 좌절을 경험한 존재. 좌절을 경험한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다시 솟아나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당연히 좌절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일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지. 마치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거지. 다음 페이지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26번 먼저 보고 갈게요. 너가 발돋움하는 것, 두 갈래로 갈라서 떨어지는 것, 상승하고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 발돋움 상승, 두 개로 갈라져서 떨어진다 하강. 1번 괜찮지. 그리움으로 하여 산산이 부서지는 것에서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아니야. 끝까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분수는 초월하지 못해. 결국엔 좌절해. 그러니까 2번 틀려. 분수는 그걸 초월하지 못합니다. 분수가 모든 걸 바치고도 찢어지는 아픔만 가진다.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은 좌절한다. 괜찮지.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가? 라는 의문에서 현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렇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수의 상황 괜찮아. 떨어져서 부서진 분수가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는다는 것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계속 순환의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괜찮지. 틀린 건 2번. 이 문학작품이 있는 거 정말 요령 아닌 요령이고 필수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계속 끊어드렸죠. 항상 이렇게 끊어놓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무엇에서 무엇을 통하여 이것으로 보아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끊고 뒤에 읽어야 하고, 어지간하면 틀린 얘기는 뒤에 있다. 이거예요.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말을 고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 끊고 틀린 얘기는 뒤에 있다.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낫이 나와 있는 거 하나 보러 갈게요. 제목은 복효근의 틈 사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물건의 그릇에 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담으면 당연히 세워놔야 되겠지. 엄마 아빠랑 저기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한옥처럼 되어 있는 커피숍에서 녹차 같은 거 마셔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릇 나오는데 거기 엄청 금이가 있어. 진짜 금이가 있어. 근데 물은 안 새.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나 봐요. 효근이 아저씨. 잘 빚어진 찻잔을 들여다본다. 나 지금 관찰합니다. 그거를 그냥 바라만 볼 거예요. 관조. 찻잔이 이 시의 대상이지. 1차 대상입니다. 사실은. 수없이 실금이 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그 더 되는 2차 대상 중심 제재고요. 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 살을 조금씩 벌려서 찻잔한테 지 살이 있어요. 의인법 쓰여져 있지.
조금씩 벌려서 그 사이에 뜨거운 불김을 불어넣었으리라. 뜨거운 불김이 실금을 만들어낸 거다. 얽히고 설킨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고 비로소 찻잔은 그 숨결로 살아있어서 그 틈 사이들이 실뿌리처럼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거다. 금간 것이 틈이 그 그릇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따지면 역설이지. 금과 사이가 거리감이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역설이죠. 틈 사이가 고울수록 깨어져도 찻잔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즉 틈이 찻잔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미리 제 몸에 새겨놓은 돌아갈 길,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가 찬물을 새지 않게 한단다. 역시 역설. 뭐뭐라고 한단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죠. 인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찬물이 새게 하지 않게 합니다. 바로 틈 사이의 긍정적 기능이지.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 벽도 양생되면서 굳으면서 제 몸에 수없는 실핏줄을 긋습니다. 시상이 콘크리트 건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미세한 틈과 사이가 눈바람과 비를 막아준다라고 하네요. 사실 바람이 들어오면 들어오겠지. 얘도 역설.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벽에 실핏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동과 충격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역시 틈의 긍정적 기능. 끊임없이 서로의 중앙에 다가서지만 벌어질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어머, 앞에 나가서는 찻잔의 금에서 콘크리트 건물에서 그리고 그대와 나 사이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찻잔과 건물에 있었던 누구 틈을 그대와 나 사이의 틈에다가 갖다 끼워서 뭔가 시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유추. 그대와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결국엔 그 틈 사이 하나하나까지가 우리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구나. 그대와 나 사이의 틈이란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음. 하나 되어 깊어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 사이에 틈과 사이가 있어야 해요. 이거지. 일정한 사람 사이의 거리감 뭐 이런 것 같다. 내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서로의 속살에 실뿌리 깊숙이 내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가 너의 노여움과 나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지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틈과 사이가 있다라고 해도 너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됐을까? 뒤에 나와 있는 26번 풀어드렸으니까 25, 27 두 문제 3번 드릴게요. 시작! 나와 있는 25번 가만 가지고 합시다. 분수에서 특정 시어 반복하고 있어요. 떨어져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 솟아야 하는가, 발돋움하는 이런 말들 있지. 가시 수미상관 아니에요. 음성상징어, 모양이나 소리, 흉내낸 말 없죠.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준다.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
요거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이것도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야. 수미 상관이 있어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미 상관이 있냐,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사형으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냐 이거야. 명사로 끝나? 아니야. 그러니까 4번 탈락. 후각적 이미지, 냄새 나는 거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없어. 정답 1번. 가만 가지고도 1번. 그러면 나에서 나타나는 특정 시어 반복이 있어요? 들여다본다, 뭐 있어서, 틈, 사이라는 시어가 엄청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1번. 다음 내려와서 27번 살펴보러 갈게요. 저는 앞에 본문 띄워놓고 봅니다. A, 이 부분에서 1. 틈 사이는 찻잔이 뜨거운 불김을 견디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해줍니다. 틈 사이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고 어쨌든 실금이 나타나고 실금이 있는 찻잔이 아직은 깨지지 않고 살아있죠. 생명력 괜찮아. 2번 B에선 틈 사이는, 여기에서의 틈 사이는 건물이 진동과 충격, 외부의 힘을 견디게 해줍니다. 2번 괜찮아. 3번 A에서의 틈 사이가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3번 C의 틈 사이는 그대와 나를 하나 되어 깊어진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C에서 틈 사이 때문에 어머 우리가 하나였음을 알게 해주는구나. 3번 괜찮지. 4번 B에서 틈 사이가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C에서 인간 사이의 틈 사이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이 됩니다. 틈 사이는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너와 나 사이의 틈이 분노와 노여움과 슬픔의 원인입니다는 아니지. 그걸 이겨내게 해주는 겁니다니까. 27번에 4번 틀리자. 27번에 5번 A와 B에서는 외부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찻잔과 건물로 향했던 시선이 C에서는 인간 그대와 나 사이의 틈이 되었고 벌어진 틈 때문에 가슴 태우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그때 가슴이 태웠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맞는 얘기. 27번의 정답은 4번 데스카요. 일단 정치.